원래는 저기 20년 이상 그 민주당 당원이었어요. 오. 그러니까 그 노무현 대통령이 그 탄핵당했을 때 당원을 들어갔는데, 그런데 이제 민주당을 이제 지지하다가 뭔가가 계속 이상하다라는 게 나옵니다. 뭔가 이상한데? 그게 계속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설명을 안 해줘요. 네. 그게 열 손가락을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이거 아니다 확실하게 느꼈는데, 그걸 이제 누구한테 설명을 듣고 싶지만 결국은 설명을 안 해주더라고요. 특히 제가 느낀 거는 이재명이거든요. 왜냐면 이재명을 처음 태어났을 때 전 경기도에 사니까 이 사람이 뭔가 일을 잘한대. 그런데 막상 또 실체가 없어요. 근데 그쪽에 있다가 이게 세뇌에서 체면이 깨기기는 좀 이게 쉽지가 않을 텐데요. 아, 쉽지 않죠. 처음에는 이재명 그 사람이 사람들을 선동하기 위한 그 사이트가 있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네. 손가락 혁명군입니다. 예? 손가락 혁명군. 아, 그 이름도 좀 무시무시한 느낌이네요. 혁명 막 이런 게 나오네요. 네, 그게 주황색으로 된 아무튼 그 경기 동부연합인가 그쪽에 이제 사람들인데. 아, 송가혁이라고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나 보네. 예, 송가혁입니다. 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만. 그게 뭐냐면은 네, 댓글 주셨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그 SNS나 그 홈페이지나 네네. 이런 카페에다가 자기 이재명 지지한다는 그런 내용들을 도배하는,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들을 이제 이재명 지지자로 바꾸는. 아, 진짜 그런 세력들이 있네요. 그게 세력이라고 하기,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들어간 저 같은 사람, 정말 세력 같은 그 돈 받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는 거죠. 야, 그 말로만 듣던 그런 게 진짜 있네. 댓글 부대 막 이런 게. 네, 있어요. 아니, 근데 그래가지고 그런 행동을 왜 하는 겁니까? 뭐 일당 받고 하는 겁니까? 왜 하는 겁니까? 분명히 일당을 받고 하는 인간들도 있을 건데, 저는 뭐 이재명 충성심에서? 처음에는 그 사람이 뭐 일을 잘하고 뭘 한다 그래가지고 한번 들어가 봤다가 상식을 생각해 보면 진짜 일을 잘하고 진짜 뭔가 지지할 만한 게 있고 정말 잘 일을 한다면은 그지, 그 그런 필요가 걸 없지.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아니 지지하기 싫어도 그 사람 일이 잘하면은 찍을 거 아닙니까? 굳이 선동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짓을 왜 하나? 거기서 이런 좀 생각이 깨달으셨구나. 들면서 그게 이제 깨어났고, 그 2018년인가 그때 그 경기도 도지사 맞나요? 2018년인가? 경기도지사 맞죠? 네, 그때 좀 확실하게 느낀 게 있었어요. 그러면 위험하다. 그때부터 반대를 좀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은 좀 이제 우파 쪽에 약간 좀 긍정적인 생각으로 좀 바뀌셨다. 뭐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사실 바뀐 게 진짜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되셨어요? 네, 저는 다슬라님 그 페미나 이런 여성 문제 관련해가지고 그 글들을 그 방송을 맨날 들었거든요. 아, 전부터 보시던 분이셨구나. 예, 쭉 보다가 갑자기 이렇게 정치 얘기를 하시는데, 네. 갑자기 그러다가 또 얼마 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 개명령을 내렸지 않습니까? 예. 처음에는 욕을 하다가 틀린 말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아, 처음에는 저 새끼 왜 저러나. 계엄을 그렇죠. 옹호하냐. 막 이렇게. 내란 공조범이냐. 막 이랬는데. 그렇죠. 근데 아니 대통령이면은 국가에 그 통수권이 있고 모든 그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데 내란이 말이 되느냐? 내란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래가지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선동된 그 모든 그 것들을 따져보니까 다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각 방송 좀 더 보다가 이제 빠져나오게 됐습니다. 야, 그게 되네? 예, 그거 원래 안 돼요, 형님. 그게 완전 그게 최면이 빠져 있으면 좀비가 돼 있으면 안 돼요. 그게 원래. 제가 왜 자좀이라고 그러냐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기분 나쁠 수도 있잖아요, 그분들은. 그렇죠. 근데 이게 그분들은 자신이 선동되어 있다는 거를 모릅니다. 몰라요. 이게 옳다. 그러니까. 네. 왜 그러냐면 저도 이게 옛날에 조금 딴 얘기지만은 그 대학교 때 이제 아니 이게 제가 이게 썸네일이 너무 웃기더라고. 왜냐면은 이게 여기 극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아니 우리 편집자가 만든 건데 아니 이게 썸네일이 존나 웃기더라고요. 내가 이거 보고 한참 웃었어요. 좀비 맞아요. 본인이 따져가지고 이게 이상한데라는 거를 생각을 안 하니까 저도 사실은 도저히 이재명을 못 찍겠더라고요. 이재명을 그래도 안 돼. 이재명 절대 안 돼. 해가지고 윤석열을 찍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무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다행이다. 네. 이 나라가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전에 좌파에 계실 때는 좌파가 좀 어떤 점이 좀 좋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랬던 게 좀, 그러니까 좌파의 입장을 한번 듣고 싶어요. 좌파의 입장에 좀 있으셨을 때 내가 좌파를 지지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내가 있으면서 어떤 점이 좌파가 좀 좋았다라고 생각한 점이 대표적인 게 있었다면 뭐가 있었을까요? 이게 내가 항상 전체적으로 궁금했는데 그걸 제대로 얘기해 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거든요. 네. 그 당과 그다음에 교육과 네. 그다음에 언론이나 이런 데서 모든 곳에서 이건 선하다. 좌는 선이야. 그러니까 정의를 뜻하는구나. 네. 이걸 옳은 일이라고 세뇌를 계속 시킵니다. 그러니까 보수는 계속 악마로 몰아가고.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나이를 먹고 맞아.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직접 하는 건 아니지만 좌파가 말하는 다 뺏어가지고 이제 나눠준다는 말이 안 된다는 거를 알게 된 거예요. 말이 안 되지 당연히. 예를 들어 공짜가 카톡방에 어딨어. 이재명 지지하는 방에서 강남 아파트 다 뺏어가지고 나눠줘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 그런 얘기 있어요. 미친놈들 아니야 진짜로. 그런 얘기 있었어요.
아, 그런 말들을 막 합니까? 좌파 방들에서는? 예. 지금 그거 시위 나온 여성 분들도 뭐 내놔라 뭐 내놔라 다 그러잖아요. 알바하기 싫다고. 너무 어이가 없는 거죠. 그러면 막상 그 강남 아파트를 뺏어가지고 나눠준다면 누구한테 주냐고. 그걸 따져봤냐고요. 막상 그 공산당처럼 기가 막힌다, 진짜. 예, 윗사람한테 다 주는 거지. 제가 이런 이제 것도 많이 좌파분들이랑 통화를 하면 느끼는 게 네. 국가가 저한테 뭘 해줘야 된다라는 기본값이 있더라고요. 아, 있어요. 보수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없거든요. 보수는 그게 없어요. 아니, 국가가 뭘 해주는 그게 뭐가 어디 있어요? 예를 들면 스위스 같은 경우 거의 거기 뭐 사회주의라고 봐야죠. 사회주의라고 봐야 돼요, 거기는. 세금 뭐 60% 뜯겠는데 사회주의지 뭐. 근데 거기 같은 경우만 해도 내가 냈으니까 내 노후가 보장이 되는 그건데, 그냥 보수는, 야, 그거 씨부러 뭐 내가 알아서 저축해하고 그 내가 받으면 되지. 적금 들어서. 이건데, 그건 낸 만큼 그건 거고. 근데 지금의 좌파는 낸 건도 없이 그냥 받으려고 하는 거죠. 부자들이 우리를 착취해서 가져간 거를 돌려줘라, 이런 개념이에요. 네.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삼성 해체라는 말이 그 공공연하게 나온 얘기거든요. 삼성 해체요? 네, 지금 거기서도 할걸요? 얘기를? 근데 그걸 막상 좌파한테 어떻게 생각하냐고 얘기를 한번 물어보시면, 아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삼성 해체를 하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는데, 아, 진짜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우리나라 코스닥, 코스피가 폭락하죠. 삼성 해체가 되면. 한번 물어보세요. 좌파 누가 전화하면은. 저는 그때는, 이게 삼성 해체해서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던 적도 있어요. 와, 진짜 거기는 지금 끔찍한 부끄럽지만. 세력이다. 진짜 부끄러운 얘기죠. 부끄러운 게 아니라 너무 그거는 예를 들면 옛날로 따지자면 어떠한 부서 하나를 우리가 해체시키자라는 건데 이거는 거의 영모죄와 같은 느낌인 거죠. 나라가 근간이 흔들릴 수가 있는 부분인데 삼성이 우리나라에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보통이 아니라고 형님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없는 사람은 선, 이 구도를 만들어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은 많이 가진 쟤들은 악마, 우리는 그렇죠, 선, 그렇죠. 우리는 착취당한 피해자. 그렇죠. 그런 구도예요. 이 사람들은 너무 황당한 거죠. 거기서 그런 얘기들을 들었을 당시가 형님도 좌파였을 당시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한 5년, 10년 뭐 계속 이런 소리를 듣다가 그럼 그 당시 형님도 거기에 좀 공감이 됐나요? 어땠나요? 그렇죠. 옛날에 그 광우병 할 때 삼성 해체라는 말을 제 입으로 떠들었으니까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와, 진짜? 근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바뀔 수가 있어? 그러니까 지금 나이 먹고 이렇게 돈도 이렇게 벌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지금 좀 먹고 살만해졌구만, 이 형님이. 그렇죠. 그런 거죠. 말이 안 되는 소리라는 걸 알게 됐죠. 지금 한 달에 솔직히 얼마나 버십니까? 한 뭐 500 정도는 먹고 벌죠. 살만해졌구만, 이제. 당신은 좀 수입이 좀 나잖아요? 당시에는 뭐 안 됐죠. 그냥 없는 애들이 일은 하기 싫고 솔직히 뭔가 이게 세상은 잘못된 것 같아. 그래가지고 뭔가 해체해가지고 나한테 나눠준다니까 좋다 뺏자 이런 그 홍위병 그게 좀 있었다.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지금의 뭐 이 자리에 왔다라는 거는 그래도 좀 열심히 사시지 않았나 싶었는데 좀 열심히 사셨나요? 아니면 그냥 운빨 존만 깨물어다가 여기까지 왔나요? 열심히 살았죠. 진짜 뭐 도망칠 수가 없어서 바살람님 방송으로 견뎌왔는데. 야, 근데 형님은 진짜 좀 다르다. 왜냐면은 좌파 형님들은 안 해요. 나라가 내 인생 바꿔주겠지 이러고 있지. 저는 내가 그 닥살람님의 그 말씀에 정말 동의하는 게 내가 열심히 할 수 있는 판만 깔아주는 게 국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요. 예, 그렇게 일할 수 있는 판을 깔고 열심히 하는 사람은 돈을 못 벌고. 형님 지금 열심히 하는 흑수저로 태어나가지고 인도, 필리핀, 뭐 베네수엘라 뭐 이런 데 태어나가지고는 내가 24시간 중에 20시간을 일해도 내가 온갖 발버둥을 쳐도 내 인생이 바뀌지 않아요. 근데 그렇죠. 우리나라는 열심히 하면 내 인생이 바뀌거든요. 조금이나마. 예. 뭐 내가 이재용처럼은 못 살더라도 바뀐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감사하단 말이죠. 네, 좌파는 감사함을 느끼질 못합니다. 열심히 안 하니까. 세상이 잘못됐다고만 생각하고 자신을 바꿀 세상을 자신도 못 바꾸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바꿔요? 그럼요. 내 스스로도 못 바꾸는데 세상을 어떻게 바꿔? 그거는 범죄밖에 없어요. 가지고 놀고 뭐 시켜먹고 뭐 그런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바꾸냐고요. 근데 형님 대단하시네요. 형님 지금 연배가 어떻게 되십니까? 대략? 40대 중반입니다. 40대 중반? 예. 야, 그러면 거의 40대 한 초반까지만 해도 좌파 쪽에 거의 극좌였다. 아니 작년까지 좌파였다니까요. 작년까지? 말까지? 그럼 그 당시에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생각이 어땠나요? 이거 진짜 문재인이면 문재인을 지켜야 된다. 뭐 대깨문이었죠 사실은. 문재인을 지켜야 된다? 예. 사람 새끼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전 몰랐어요. 진짜 이 정도로 나라를 국가의 재정을 박살내고 어떻게 보면 뭐 해야 되지? 지금이라도 좀 생각을 바꿔 이렇게 먹으신 걸 환영합니다. 진짜 이거는 저 더불어민주당이라는 거를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더불어란 말이 뭐지? 김일성 그 회고록 뭐 세기와 더불어라면서요. 이 말이 돼요? 나 진짜 기가 막히죠? 충격 먹었습니다. 야, 그래도 형님 같은 분들이 계시다는 거에 그래도 보람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 처음 제가 이 컨텐츠를 하면서 가장 뭔가 사이다 통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세요? 다행입니다. 근데 주변에 진짜 이런 사람 많아요. 이게 그 좌파면 그 좌파가 뭔지도 모르고 지지하고 내가 지지하는 그런 사람 많죠? 반대 극부가 어떻게 생겨나는지도 그런 걸 또 모르고 이제 그냥 무조건 지지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통화하신 분도 이념을 모르더라고요.
네. 어떤 이념을 따르는지. 그러면 그 당에서 추구하는 게 뭔지를 모르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어떤 걸 보고 했냐라면 민주당, 옛날에 뭐 한나라당 막 빨간색 있고 말니까 여기는 진짜 막 말 그대로. 그래서 제가 어제 아는 동생하고 통화했는데 형님은 뭐 어느 쪽이에요? 막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내가 난 보수지 그랬더니 그 좌파요? 막 이러더라고. 내가 보수라는데 저보다 2살 동생이에요. 자기는 정치에 관심이 없는데 내가 이제 정치 쪽에 좀 이제 영상을 하고 있다 이러니까 어느 쪽이냐 물어보길래 우파라니까 그럼 좌파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이 정도로 모른다니까. 그래서 몰랐죠. 우파가 빨갱이 그쪽 아니에요? 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그 정도라고. 몰라요. 저도 완전히 몰랐어요. 그리고 뭐 무지성 지시를 해왔던 거고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그 민주당에서 한 바보 짓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도 그래도 민주당이다. 왜냐면 그 옛날에 이제 왜 그렇게 되냐면 어른들은 그 20년 전에 뭐 차떼기당 국민의힘이 이제 옛날에 한나라당이었잖아요. 예. 그때는 힘이 그쪽이 셌으니까 그쪽이 뭔가 악의 축이고 나쁜 놈들이고 돈도 많이 갖고 있고 뭐 그렇게 이제 본 거예요. 저 진짜 한나라당일 때는요. 네. 걔들 그냥 악마 집단인 줄 알았어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지금 민주당이 진짜로, 하는 거 보면 정말 너무나 혐오스럽고 국회에서 큰 소리 맨날 나고 네. 그런 거는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신기한 걸 얘기해 볼게요. 봐봐요. 그냥 이미지만 보면 얘들을 악마 집단이라고 알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런 사람이 진실을 알게 되면 이게 맞았구나 해버려요. 애초에 내가 갖고 있던 이미지를 벗기가 힘들거든요. 네. 근데 왜냐면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믿게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스스로가 알려고 하는 사람은 보수가 맞았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처음에는 보수를 악마로 생각해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네, 맞아요. 근데 처음에 모르는 사람은 그냥 좌파로 가게 됩니다. 좌파가 이미지가 너무 좋아요. 진보,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막 이래버리니까 네, 이미지가 거기다가 많은 막 사람들. 노무현 대통령 막 서민 대통령이다, 뭐 문재인 대통령, 사람이 먼저다, 뭐 사람이 우선이다, 막 이래버리고 이러니까 그냥 그쪽인 거야, 그냥. 지금 노무현 대통령 얘기하시니까 제가 그 깨달은 그 시점이 그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쯤 전인가? 그때 그 좌파 아줌마랑 네. 좌파 할아버지랑 전화로 싸우는 거 녹음한 거를 누가 올린 게 있잖아요. 거기서 막 이제 서로 싸우면서 거기에서 이제 노무현이 뭐 뇌물 받고 뭐 죽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사실 20년 이상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너무나 대단한 분이고 뭐 이제 감성적이고 그러는데 네, 세상 역대급 존경하는 인물. 네, 감성으로 가지 말고 왜 돌아가셨냐 이거지. 할 말이 없죠, 거기서는. 거기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저도 지금까지 그러면 정치를 왜 감성으로 보지? 아니 정치라는 거는 이 나라가 어떻게 가야 될 방향을 보여주고 이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 뭐가 더 이익이 있는지 이익이 되는지 그거를 여야가 상관없이 그 이익이 맞으면은 그쪽으로 가는 게 맞잖아요. 정치인을 특히나 대통령은 연예인이 아니기 때문에 감성으로 가면 안 돼. 연예인이면 감성으로 가도 맞죠. 근데 대통령은 국가를 대변하는 사람인데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감성으로 가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방송 할 때 노무현 관련 발언을 보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 노무현이 왜 자살했을까? 아니 돈 안 받았으면 안 한다고 다 찾아내면서 이런 거를 다 정리할 텐데 수사를 받고 하면 될 텐데 그게 결국은 드러난 건 없잖아요. 수사한 적이 없잖아요. 아니 왜냐면 그렇게 되고 나면 이제 공소권 없음이 돼버리죠. 그러니까요. 네. 그냥 덮어놨어요. 그래놓고 유시민 울고 뭐 아이고 우리 뭐 대통령님은 이러면서 근데 이 울고 사람들이 진짜 공통점이 있는데 얘기를 하면서 계속 과거에 얘기하면서 막 울어 질질자. 세월호 막 얘기하면서 질질자. 이태원 사고하면서 질질자. 그러면서 뭐 제가 가장 존경했던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그분이 그렇게 가실 게 아니었습니다. 이래요 진짜로. 그러면서 어떻게 노무현 대통령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들은 아니 뭐 팩트를 말하라고 팩트를 질질 짜지 말고 근데 얘들은 짠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에 엄청나게 많은 인원들이 같이 운단 말이에요. 그게 옛날에 플라토니안 얘기가 그게 훨씬 더 강력하대요. 팩트보다 대중에게 그 눈물 한 방울이 훨씬 강력한 파워를 갖는다. 팩트보다. 그러니까 그때 노무현의 그 대통령이 돌아가시면서 어떤 눈물 흘리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이제 더불어민주당에 어떻게 보면 뇌를 맡겨놓고 있는 상태다. 그렇게 저는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 이게 보면은 이 사람들이 뭐 이상한 거 노란우산 재단, 그죠? 그 노무현 재단이죠. 제가 사실은 힘들 때 잠깐 취업했던 그 좌파 재단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사실은 뭐 정의를 추구하고 뭐 어떤 좋은 걸 하지만 알고 보면 너무나 그 밑에 사람들 힘들게 하고 그런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형님 지금 우파에 생각나는 재단이나 단체나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보수 쪽의 우파 재단. 재단이요? 네. 하나도 없어요. 단체. 생각나는 거. 하나만 얘기해 없어요. 보세요. 하나만. 뭐가 있지? 생각 안 나죠? 네. 그게 희한하지 않아요? 없어요. 네. 아니 그러니까 좌파 쪽에는 단체가 존나 많아요. 뭐 페미, 여가부, 뭐 민노총, 뭐 전교조 존나 많거든요. 우파도 그런 것들이 한두 개 몇 개는 있어요.
근데 대표적으로 얘기해보라 그러면 생각이 잘 안 나. 그러니까 그런 거 희한하죠? 뭐 일만 있으면은 재단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밑에 사람들 자기 누구 취직시키고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저는 뭐 이게 민주당 이상하다라는 게 열 손가락이 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너무 오래 통화해서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재산이 6억이라면서요. 6억 5천. 근데 딸이 람보르기니를 타. 그게 상식적으로 가능하냐고요. 불가능하죠. 네. 저 그런 거 보면서 참. 아니 근데 말하는 것도 저는 없는데. 돈 뭐 이런 거 가지고는 사실 왜냐면 걔들 다 해먹어요. 그거는 보수나 좌파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적어도 나라 팔아먹어서 돈 벌진 말자라는 거지. 예, 맞습니다. 왜냐면 진짜. 정치 내가 국회 이런 걸로 얘기하자면 옛날로 따지면은 내가 무슨 뭐 좌상 우상 뭐 거의 뭐 영의정 뭐 이딴 거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옛날 시절로 따지자면 예. 거의 그 탑 클래스라고 국가에. 근데 그 탑 클래스의 자리를 차지하면서 돈을 그 월급 뭐 실수 이런 거 천몇백만 원 이건 말이 안 돼, 형님. 이거는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거야. 형님들 그냥 거기 뭐 아프리카 그 20몇 살 먹은 BJ들이 나와서 잠깐 빵 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버는 돈이 월천 뭐 1,500, 2,000 이렇게 버는데 국회의원까지 해가지고 그거 번다 그거 만족할 사람 없어.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거를 합당하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합당한 게 아니라 이게 어쩔 수 없는 구조적 문제라고 생각은 해요. 그 사람들이 그 탑 클래스까지 가가지고 그 돈을 못 번다? 말이 안 돼. 그 대신에 걸리진 말아라는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 저는 좌파다 우파다 욕하고 싶진 않아요. 대신에 무슨 기밀을 팔아 처먹어갖고 돈 번다든지 이런 걸 하지 말자는 거죠. 저는 차라리 국회의원 월급 없애고 만약에 국익을 많이 갖고 왔다. 네. 그럼 뭐 100조 이상의 국익을 얻었다. 그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효과가 있다면 1조 정도 줘도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일조? 그런 거를 차라리 인센제로 했으면 좋겠어요. 인센제. 맞아요. 너 국가 이득 뭐 30조짜리 무슨 뭐 그거 했어? 0.1% 너 가져가. 그러면 그게 1,000억이야. 그 정해놓으면 돼요.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러면은 하도 뜯어먹으니까. 뒷돈 받고 나라 팔아먹을 그럴 필요가 없어. 열심히 맞아요. 일하는 거지. 국가 발전을 위해서. 네. 그게 오히려 효과적이지. 형님들 생각을 해봐. 국회의원 사람들 중에 1억, 2억, 3억 벌자고 국회의원 하는 사람 없어. 다 기본 1,000억, 5천억, 1조 벌자고 하는 거야. 그러려면 엄청난 뒷돈을 받거나 카르텔 형성하거나 진짜 말 그대로 뒷돈을 받거나 나라 팔아먹거나 이렇게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차라리 인센제가 낫다. 저 이런 맞아요. 생각도 들어요. 번 돈 그냥 뭐 인센티브로 줘도 그래 열심히 하지. 훨씬 깔끔하지. 아니 그게 오히려 자본주의에 맞는 거고. 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물론 그 비율은 조금 낮춰가지고 좀 적당하게 이렇게 좀 조율을 하고 얼마 사이는 뭐 비율이 얼마 뭐 이런 식으로다가 그렇게 해서 뭐 한 번 체결하면 뭐 한 10억 먹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한마디로 진짜 말 그대로 국가 영업사원이 되는 거야. 맞습니다. 그죠? 네. 그러면 얼마나 정치인들이 열심히 할까요? 미치듯이 할걸요? 예. 월급 뭐 1600, 1500? 근데 뭐 그거를 필요 없죠, 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국민들은 용납하지 않아요. 야, 음. 너네 월급만 해도 한 달에 1,500만 원, 2천만 원 버는데, 야, 그게 적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야. 그거 존나 작아요. 어떻게 국회의원을 하는데 월급 1,500, 저는 작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하는 행동이 별거 아니라는데 자리를 생각해야 된다고, 자리를. 자리가 우리나라는 탑클래스고 그들의 권력이 어마무시하잖아. 근데 1,몇백을 번다고 말이 안 되는 거야. 동네 해장국집 사장들하고 월급을 비슷하게 받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야, 아무튼